좌충우돌 아전인수 이진숙. 저희는 이진숙을 아직 이렇게 곱게 보내줄 수가 없어요. 이진숙이 2명인데 예. 네네.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 말고 그분 말고 좌충우돌 아전인수 방통위 이진숙. 얼렁뚱땅 방통위 이진숙. 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이진숙 씨는 참 그 이슈 메이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 깔거리들을 많이 주시는지 또 그 새 정부 들어서서도 국무회의에 이제 배석을 하시면서 한동안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드셨고 최근에 7월 7일 날 감사원에서 이진숙에게 주의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일이었죠? 예전에 이진숙이 이제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탄핵 당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돼가지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 직무가 정지된 버젓이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그구성의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했죠. 그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네네네. 가지고 이제 감사를 청구했는데 감사원에서 이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처분은 이제 주의예요. 네네 주의. 손방망이 처분 아니냐? 네네. 이런 비난들이 있었죠. 그래서 주의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탄핵이 이제 가결이 돼가지고 이제 헌재 재판이 들어가기 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 재판이 전이었나요? 진행 중? 네네네 진행 중이었다. 아무튼 국회에서 가결이 돼서 이제 직무가 정지됐던 그 상황에서 이진숙 씨가 펜앤드 마이크 대표적인 극우 매체죠. 네. 펜앤드 마이크, 배승희의 따따붙다, 고성국 TV 뭐 이런 대표적인 극우 채널에 계엄 내란을 옹호했던 나오네요. 저기 어디죠? 펜앤마이크 TV에 등장해서 막 언론 노조 욕하고 그죠? 막 자기를 지금 부당하게 쫓아냈다. 야만에 맞선 나의 길, 나의 싸움, 나의 사명. 독립투사예요. 참 굿모닝 대한민국 저 프로그램도 참 좀 쎄한데 그래서 나가셔가지고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공무원으로서 그 굉장히 정치적인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방통위원장이라는 거는 그렇죠. 합의제 기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나가가지고 또 고성국 TV 나가서 또 술방까지 맥주 아닙니까 저거? 그 또 포장마차 컨셉으로 그죠? 맥주 맞죠? 예. 예. 안주까지 마시는 걸 놓고 지금 특이한 맥주를 마시네. 고성국 씨랑 대표적인 극우 인사 고성국 씨랑 또 이제 대담을 하는 장면. 세뮤얼 애덤스 아닌가요? 세뮤얼 애덤스입니까? 모르겠어요. 저거 보스턴 지역의 그런가요? 그 맥주입니까? 병은 약간 쌍화탕병처럼. 네네. 우리도 술방을 할까요? 나중에? 좋죠. 좋죠. 유튜브에서 뭔들 못합니까? 술방을 좀 해도 돼. 가짜 좌파들하고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내가 천봉에 쓰겠다. 방통위원장으로서 할 말입니까 이게? 아니, 싸우려면 진짜 좌파랑 싸워야지 왜 가짜 좌파랑 싸워? 진짜 좌파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인정하는 건가요? 좌파를 옹호하는 건가요?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진짜 좌파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편이 되는 걸까요? 뭔 건지 모르겠고. 이 사람들이 가짜 좌파랑 싸우면. 네. 9월 24일에는 배승희의 따따붙다. YTN의 또 한동안 라디오 채널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배승희 씨가. 부끄럽게도. 예, 이제 계엄 이후에 계엄 옹호했다가 쫓겨났죠. 네네. 배승희의 따따붙다에 출연해서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 굉장히 능력 있네요.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을 띄워주네. 네네. 오히려 이진숙 씨가 네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방통위원장이 이런 극우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이런 그 편향된 발언을 쏟아낸다는 게 사실 상상 이상인데 상상 이상의 짓을 사실 상대당의 대통령이 앉아있는 국무회의에서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것도 참 상상하지 못한 일이긴 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2026년에 국힘 공천을 노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감사원이 주의라고는 했지만 그게 낮은 처분 같지만 이게 기관장이라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징계가 없어가지고 주의 처분이 된 거잖아요. 네네네. 사실 이렇게 정상적인 공무원이라면 나가야죠. 그렇죠. 감사원에서 이런 정도로 이렇게 처분을 내리고 이렇게 경고를 받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라는 판정을 받았으면은 나가야죠. 그렇죠. 나가는데, 이건 사실 얼굴 못 들고 다닐 일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를 버티고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상식 이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이게 유흥주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해서
얘 잘렸었구나. 아 그런 일이 있어요? 야, 좀 다르긴 하네요. 야, 좀 성격이 다른 것 아 같습니다. 이용주 변호사라고 그래요? 품위유지 위반으로. 아, 예. 언론노조 그 사무처 그 성원도 그렇게 하면 잘릴 것 같긴 합니다. 예, 이건 좀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였던 거. 찾아봤는데 비슷한 기사를 읽은 것 같아서. 아, 근데 이 정도의 주의 조치면 사실 손방망이 처벌이라고는 하지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럼요. 나가야 된다. 그럼요. 근데 나갈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버틸 것 같긴 안 해요. 나간다고 공언을 했으니까. 아, 근데 최근에는 또 그 보수 진영에서도 아 그만두고 나와라 뭐 이런 칼럼도 제가 보긴 했습니다. 어디였나요? 데일리 안에 오. 뭐 이제 언론인 출신 그 칼럼니스트가 아 보수의 품격을 위해서 나와라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데일리안이 그렇게 주장할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품격이 근데 없는 댓글은 행위라는- 아 아니다 싸워야 된다. 그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계속 이렇게 옛날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이 바뀌었다니 탄압을 받았다니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네네네. 찾아봤습니다. 예전에 정권 바뀔 때 어떻게 됐나? 네네. 옛날에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바뀔 때 예. 이때는 방통위 전에 이제 방송위원회였죠. 방송위. 공교롭게도 정권이 바뀔 때 임기가 맞췄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교체가 교체됐습니다. 됐겠군요. 예, 자, 예.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바뀔 때 이때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방송위원회가 통합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 자체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아 예. 그때 취임한 방통위원장이 그 유명한 방통대군 최시중 씨. 최시중 씨가. 그래서 방송 장악을 아주 그렇습니다. 악랄하게 했었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갈 때 이때는 방통위원장이 자진해서 물러났어요. 새 정부 출범하기 전에 네네. 이 사람은 최시중 위원장이 이제 그 비리 의혹으로 이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때 나오면서 자기는 새 정부 출범하면은 그만두겠다. 취임할 때부터 공언을 하고서 이제 취임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자연스럽게 네, 뭐 바뀌었다고 자연스럽게 봐야겠네요. 바뀌었죠. 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서 문재인 정부 바뀔 때 이건 공교롭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임기가 단축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통위원장 임기랑 맞아버렸어요. 공교롭게도 아, 우연이었군요. 왜 이렇게 공교로워요?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바뀔 때죠. 아, 그쵸. 이때 이제 한상혁 위원장이 임기가 남았는데 물러나질 않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국무회의도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수사하고 감사하고 찍어내면서 이제 임기 만료 2개월 남기고 이제 쫓겨난 거죠. 아, 2달밖에 안 남았긴 했네요. 근데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 바뀌고 나서 쫓겨난 사례는 한상혁, 윤석열 정부 때 밖에 없다. 없습니다. 윤석열 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진숙 씨가 임기가 26년 8월까지인데 내년 8월까지인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가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뭐 정권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이 쫓겨났다 이거는 사실이 안 맞고 네네. 그런 사례는 윤석열 정부 때밖에 없었다. 그리고 본인도 지금 뭐 쫓겨난 건 아니다. 네. 국무회의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뿐이다. 다만 이제 그런 선례를 자꾸 언급한다면 본인도 나가시는 게 맞다. 아 그렇다. 그러니까 쫓겨나지 말고 나가라. 이게 좀 양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본인도 임기를 맞추라고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자기 임명한 대통령 임기에 맞춰야죠. 그렇죠. 그럼 윤석열 씨는 이제 그만하시게 네. 됐으니까 같이 그만하시면 되잖아요.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얘기가 연결이 되는데 이진숙 씨가 또 이제 과방위에 출석해가지고 대통령이 방송 3법 방통위안을 만들라고 지시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최민희 위원장이 이거 사실관계 확인해라. 그거 확실히 대통령이 방통위원장한테 얘기한 거 맞냐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지시가 아니라 만들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방송법 방송 3법이 논의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원장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인 건데 이거를 마치 새 안을 가져와라는 거라고 얘기했다라는 듯이 얘기를 해서 또 무리를 빚었습니다. 사실 방통위 안에서조차 얘기가 달랐었잖아요. 이진숙 위원장은 이렇게 방송상법 이렇게 자기 안 만들겠다고 하는데 정작 방통위 사무처장은 뭐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서도 지금 네. 이미 영이 안 쓰고 네. 있다. 영이 안 쓰고 있다. 그러고 더 있습니다. 이상 뭐 자리를 갖고 있는 게 좀 의미가 그래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예의상 물어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렇죠. 그랬을 리는 없는데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이 당시 전화로 했나요? 한번 확인해보라고 시켰잖아요. 네. 사실 그래. 방통위원장 네. 국무위원도 아니고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웃기는 또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 관련해서 이동관 그 네. 방통위원장 당시에 네. 그래서 뭐 자꾸 자기가 국무위원 하니까 그 국회에서 이제 누군가가
국회의원 중 한 명이 당신 국무위원 아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국무위원급이다. 급이라고. 그러니까 배석을 하니까 국무회의에 배석을 하니까 급에 이제 집착을 한 거예요. 이제 이동관 씨가. 장관급이라고 보통 그러지 않나요? 국무위원급이래요, 자기는. 아무튼. 그래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난 8일 날 7월 8일 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를 마무리하려는데 막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진숙 씨가 대통령이 그만해라. 개인 정치의 비공개 회의 내용을 지금 국무회의 내용을 이용하지 말라 막 이제 질책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이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그 개인 정치에 이렇게 왜곡해서 정치에 활용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됐고 결국 국무회의에 배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석이라는 건 사실 들어와서 의결권이 없고 뭐 의견 정도는 낼 수 있는 법을 보면 이제 방통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무회의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럼 안 필요하다고 하면 네.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 국무회의 관련 규정을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시행령단에 뭐 다른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법안을 보면은 사실 뭐 의장인 대통령이 뭐 누구를 뭐 참석을 뭐 금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은 없어요. 사실 네. 상식적으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규정이 없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사상 초유의 일을 초유는 아닌가요? 윤석열이 있으니까 초유는 아닌 것 같은데 한상혁 하여튼. 위원장도 이제 못 들어오게 네, 못 했으니까 들어오게 그러니까 그건- 반복이 되는 거라고 근데 보고 그건 처음부터 뭘 잘못해서 못 들어온 게 아니라 이진숙 씨는 네. 사실은 좀 봐준 거죠. 네, 너 봐준 들어와서 그래도 국무위원급으로서 얘기 좀 해봐라 했는데 배려를 해준 건데 근데 거기에 이제 대해서 똑바로 안 하니까 네. 이제 가라. 오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상습범처럼 이 대통령이 뭐 2인 방통위 체제 인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하기도 하고 이 대통령이 뭐 2인 체제 안에서 1대1 구조로 나뉘었을 때 오히려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다는 거를 이제 아전인수식으로 굉장히 정말 억지 주장이죠. 이렇게 그래. 1대1로 아름다운 합의. 갈리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본 걸 마치 그럼 두 명이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건 좀 엄청난 비약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진숙 씨가 문제를 많이 지금까지도 일으키고 있고 좀 나가라 이 정도 했. 그게 떠오릅니다. 무한도전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이렇게 연식이 되신 분들은 박명수와 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당연하지 게임 비슷한 걸 합니다. 그래서 뭐 서로 이제 막 그 웃으면서 막 심한 말을 하는 게임이었는데 박명수 씨가 길아 그 정도 얘기했으면 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막 재밌게 상처 주려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기 이진숙 씨 이 정도 했으면 나가라. 근데 끝까지 버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진숙 씨 또 더 이상 사고 치지 말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